네,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에게 시장 전망 들어보셨고요. 오늘 마켓식스에서도 시장 분석의 대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석의 대가 인정하시나요? 그분에 비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부터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도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도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좀 하락할 줄 알았는데 반등을 해서 이게 좀 시장 숨을 돌려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좀 비이상적인 상승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보기 오늘의 상승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원래 계속 패턴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표가 부진하면은 이제 긴축이 좀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반등하고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2주 전부터는 이제 오히려 좀 지표가 부진하면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다음 이제 주말에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현재 컨센서스가 20만 이하를 좀 하회하는 이제 20만을 하회하는 이런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에서 고용 둔화를 기대하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 경로 완화와 기대로 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사실 좀 하락한 게 좀 호재였는데요, 주식시장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선물이 WTI 기준으로 다시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한 8%가량 하락을 했고 오늘은 네. 4%가량 다시 그 하락폭을 되돌렸고요. 아무래도 인플레 압력은 이미 사실 100달러 수준에서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달러를 하회한다고 해도 이미 좀 가격 수준 자체가 높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인플레보다는 침체 우려가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유로화가 달러 대비 한 20년 내 최저인 반면에 러시아 루블화가 되게 강세라는 점입니다. 네. 러우 전쟁 이후에 루블화는 유로화 대비 한 65%나 올랐습니다. 초반에 그런 루블화 좀 약세 그런 기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서방이 제재해도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오히려 튼튼해졌습니다. 내수가 부진하나 이제 대외 수지 측면에서만 보면 현재 러시아의 전략이 서방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독일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첫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요. 네. 러시아 경제도 좋지 않지만 현재 유로존 침체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11일부터는 러시아가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10일 동안 이제 잠정 폐쇄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위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침체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는 사실 연말까지는 경기 부진을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직까지 이제 원유 수요와 그 재고의 방향성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미국의 석유 소비는 오히려 이제 4월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휘발유 수요 자체는 지금 계절적으로는 성수기에 진입을 했고요. 여름이고 석유는 다른 재화에 비해는 좀 수요가 비탄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수요 둔화보다는 이제 달러 강세와 그런 원유 이제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감소가 선물 시장에서 작용을 하면서 유가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달러 강세도 이런 하락세에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수요 둔화를 감안할 시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 압력이 좀 높긴 하나 현재 이제 오펙의 원유 생산 여력 그리고 낮은 재고 수준을 감안할 시 에너지 부문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유가가 반등해서 오늘 이제 섹터가 잘 간 점도 있지만 이런 점도 좀 반영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좀 호재라고 할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 이제 옵션 시장에서 숏감마 포지션일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네. 좀 어려운 컨셉이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적으로 옵션 시장의 포지션 자체가 현재 지수가 하락할 때는 더 크게 하락하고 지수가 상승할 때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최근의 상승은 사실 상방으로 어느 정도 호재가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연준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좀 장기 금리 하락 반전 그리고 이제 금리 시장에 이제 불 플래트닝 그런 기조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그런 성장주의 테크주의 반등을 좀 기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 장을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주의 반등이 일어나기보다는 좀 빅테크 위주의 반등이 일어났고요. 또 경기 소비 섹터가 좀 강하기도 했습니다.
또 빅테크 위주의 반등이 일어난 게 최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지난 저점 한 6월 16일 저점 이후 한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제 아마존과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이는 금리보다는 이제 침체 국면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내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주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이번 실적 시즌 동안 이제 달러 강세라는 산을 좀 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이 되돌려지면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가 좀 더 살아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애초에 이제 2분기 실적 자체는 유가 뭐 그런 거는 거의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건 3분기 실적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경제 지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영향을 주는 지표가 아무래도 좀 고용 부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감원 보고서가 나왔는데 부진했고 다음 날 예정인 6월 고용 지표도 지금 아무래도 전문가 컨센서스가 좀 낮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연준의 스탠스에 좀 완화를 줄 만한 그런 기대감이 있을까요? 네.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이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고 사실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과 가장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는 만큼 사실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지표고요. 네. 가장 저희가 지목을 이제 가장 크게 본 지표가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ISM이 제조업 지수랑 이제 고용 지표인데요. ISM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한 40 초반, 그러니까 43에서 45포인트까지 이제 하락을 할 경우 이제 경기 침체로 보고 있고 네. 고용 같은 경우는 20만을 하회할 때 그런 경기 침체, 경기 둔화 가능성을 가장 좀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20만 명, 이제 비농업 고용 부문이 이제 20만 명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발표치가 예상에 부합을 한다면 연준이 이제 긴축 스탠스를 지금처럼 이어갈 당위성 자체는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취업자가 좀 확보된 만큼 이제 이번 고용 지표를 주말에 앞두고 경계심이 좀 짙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과거의 미국 경기 침체 사례를 짚어주시면서 아직까지 지수 하단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수 레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하방이 좀 어디까지 열려있다고 봐야 될까요? 하방 자체는 과거 미국 사례만을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 펀더멘털적으로는 이제 실적 EPS 감소와 과거 사례에 기반한 EPS 감소와 PER 한 15배 정도를 감안을 했을 때는 한 3,150에서 3,500포인트 정도로 좀 하방 좀 지수가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하방 압력을 좀 열어둔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지수가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네. 이런 하방에 대한 좀 우려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EPS가 좀 감소되지 않는 흐름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경기 침체 확률 자체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침체 확률 자체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이 지금 말하듯이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지 않을 확률을 시장이 감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에서 이제 둔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이 흐름이 이제 침체로 연결되는 건 비용 증가가 발생시키는 기업 이익 모멘텀의 둔화와 그리고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 하락이 가장 직접적이라는 동인이라는 점에서 현재까지 겪고 있는 이제 높은 비용 상승은 경기 침체 우려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경기 흐름을 보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5% 이상이고 실업률이 4% 미만인 시기는 한 8번 정도 있었는데 8분기 이후 예외 없이 경기 침체로 기결되었다는 그런 논문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와 확률은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 설문조사 수치를 보면 주요 나라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미국과 유럽은 30% 이상으로 넘어서고 있고요. 1년 내 침체 확률 같은 경우도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차로 보이는 이제 경기 침체 확률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제 10년물, 2년물 금리 이제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이어서 다시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떠올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를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블룸버그에서 계산한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은 한 30% 수준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금리치를 대입해 구하는 확률도 한 20% 후반 또는 30% 수준에 좀 접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이 보고 있는 향후 경기 침체 확률이 한 30% 선인 겁니다. 근데 이게 경기 침체 확률 자체가 진짜의 확률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수치로 봐야 되고요.
이게 확률이 높다고 그 정도 확률로 바로 일어난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침체로 연결되는 거는 일정한 임계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연준의 침체 확률이 이제 시장의 침체 확률을 웃돌 때 실제로 이제 침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깊은 경기 침체가 긴축 강도가 시장 기대를 넘어서면서 신용 위기를 좀 현실화할 때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연준의 그런 스탠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고용 지표가 주요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고용 자체가 둔화하면은 이제 기존의 연준이 설정했던 금리 인상 경로보다 이상으로 이제 좀 그런 경로가 좀 둔화할 수 있다고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등이 사실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사실 오히려 긴축 강도를 더 이어가겠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EPS 감소가 좀 현실화되고 거기까지 한 3,100에서 3,500 수준까지 하방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 경기 침체가 실제로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금리 인상 기조를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분석의 대가와 함께 하셨고요.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